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대전 서구와 유성구 등 4개 자치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 2년 만으로 다음 달 5일부터 시행됩니다. 하지만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는 세종시의 경우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고 조정지역으로 지정됐던 천안과 논산, 공주도 대상에서 빠지면서 반발이 예상됩니다. 김진석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대전 동중서 유성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고 조정 대상 지역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대전의 경우 아파트 가격 하락 등 주택시장 안정세, 미분양 증가 등으로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은 겁니다. 대전시는 이번 조치로 금융규제 완화와 주택분양권 전매 제한 해제로 부동산 시장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로 현재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주택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5월부터 집값이 약세를 보였던 세종시는 현행 규제 지역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세종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이 한꺼번에 지정돼 해제 요구가 거셌지만 청약 경쟁률이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매수세가 강한 점이 유지 요인입니다. 지난 2020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천안시 동남구와 서북구 일부 지역과 논산 공주시의 경우 주택가격이 보합세거나 하락세를 보여 해제가 유력했습니다. 특히 천안시의 경우 2020년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이후 대출 규제에 따른 아파트 거래량 감소와 분양심리 위축 등으로 지역 경제가 침체되고 있다며 국토부에 해제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고 규제를 유지해 지역의 실망이 크고 부동산 거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후반기 부동산 시장은 매수 소유 감소, 미분양 증가, 매매 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인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심의에서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수도권, 광역시보다 최근 가격 상승폭이 큰 편이어서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6월부터 지방 중소도시의 상승세도 약화되고 있어 12월 이전 심의회를 추가 개최해 논의할 수도 있다며 올해 안에 해제 가능성은 일단 열어놨습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밤사이 서산에 시간당 105mm의 물폭탄이 쏟아져 기상청 관측 이래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충남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기록적인 폭우에 곳곳에서 주택이 침수되고 도로와 뚝이 무너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고 공주에서는 인명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김설진 기자입니다. 물바다가 된 도로, 사람들이 차에서 내려 물에 빠진 차들을 밀어봅니다. 끊어진 다리 아래 뒤집힌 승용차 위로 세찬 물결이 몰아칩니다. 빗물에 무너진 다리를 모르고 건너다 차량 한 대가 추락한 겁니다. 다행히 차주는 무사히 대피에 성공했습니다. 차량이 빠진 현장입니다. 종이장처럼 구겨진 교량의 모습은 당시 빗물이 헤집고 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폭우로 인한 주택 침수와 인명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공주시 이인면의 한 주택에선 밤사이 처마가 무너져 93살 여성이 숨졌고 서산시 운산면에선 인근 하천에서 넘친 물이 들이닥치며 인근 가구가 쑥대밭이 됐습니다. 뚝이 터지며 논경지는 물론 인근 주택에 흙탕물이 들이닥친 겁니다. 우리 얼마만큼 저만큼 차가지고 여기 쌀이고 뭐시고 다 하고 그도 애들이 놀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질 못해요. 서산의 또 다른 아파트에선 지하실의 변압기가 물에 잠기며 110여 세대의 전기가 모두 끊겼습니다. 새벽부터 양수기로 물을 퍼올렸지만 아직도 지하엔 기름 섞인 흙탕물이 한가득합니다. 어젯밤 한 11시부터 그때부터 저 물이 여기 변전실로 들어가 그때부터 물 차면서 그때부터 안 됐지. 서산 288.4mm, 당진 265mm, 태안 178mm 등 어제부터 집중호우가 쏟아진 충남에선 주택 침수와 도로 유실 등 모두 291건의 비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특히 취약 시간대인 자정 무렵 100mm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며 관측 이래 1시간 최다 강수량을 기록한 서산에선 주택 8곳이 물에 잠기며 주민 21명이 긴급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충남 지역에 내려진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복구 작업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산림청은 집중호우가 이어진 당진과 아산시에 산사태 경보를 내렸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허태정 대전시장과 이춘희 세종시장, 양승조 충남지사가 임기를 마무리하고 퇴임했습니다. 허태정 시장은 어제 별도의 행사 없이 시청 모든 부서를 돌며 공직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이임식을 대신했습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이임식에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해 밤낮으로 뛰었는데 그 씨앗이 싹을 틔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지난 8년간의 시정을 회고했습니다. 양승조 충남지사도 퇴임식에서 충남은 정부 예산 8조 원 시대를 열었고 도민의 염원이었던 혁신도시 지정으로 환항의 시대 중심에 올랐다며 220만 도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초기 충남도와 아산시가 중국 우한 교민들을 받아준 것과 관련해 현지 한인 회장이 양승조 지사를 찾아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후베이성 한인회는 코로나19로 엄혹한 시기에 이국만리 중국 우한 교민들을 받아준 양 지사와 아산 시민들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다며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 당선인의 민선 8기 도정 청사진이 나왔습니다. 충남을 5개 권역으로 나눠 발전시키는 게 핵심인데 복지와 환경을 강조했던 민선 7기와는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또 일부 공약은 시작부터 후퇴, 논란이 예상됩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민선 8기 김태흠호의 슬로건은 캠프부터 사용해온 힘센 충남, 대한민국의 힘으로 정해졌습니다. 비표준어라는 지적이 있던 힘센 표현도 유지합니다. 도정 목표는 힘차게 성장하는 경제, 지역이 주도하는 발전 등 5개로 잡았고 농어촌과 문화 등 분야에서 20대 전략 과제도 제시됐습니다. 권역별 5대 발전 방향도 설정됐습니다. 아산만에 베이밸리 메가시티를 조성해 디지털 수도로 키우고 다른 서해안은 국제해양 레저 관광벨트로 남동권은 국방 특화 클러스터로 육성합니다. 공주부여 청양은 문화관광도시로 내포신도시는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발전시킨다는 내용입니다. 또 이를 위해 162개의 과제가 발표됐는데 특히 이 가운데 34개는 취임 100일 안에 추진을 시작해 기반을 놓는다는 계획이어서 평소 속도감을 강조해온 김 당선인의 스타일을 반영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가 그간 좀 발걸음이 좀 무뎠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 성장과 혁신 그리고 지역 발전에 대해서 그것이 많이 여기에 표현됐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충청 내륙철도와 보령, 대전 고속도로 등 10대 교통 물류 인프라도 꼭 추진할 과제로 꼽혔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복지와 환경 등을 앞세웠던 민선 7기와 달리 개발과 성장에 방점을 둔 청사진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공약 후퇴 논란도 예상됩니다. 김태흠 당선인이 공약했던 65세에서 74세까지 대중교통 무료화는 불가능할 전망이어서 충남 23만여 노인층의 반발이 예상되며 수도권 엠버스의 천안 연정도 현행법상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선택적 복지에 좀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은 말씀드립니다. 65세로 낮추는 방향에 대해서 아마 그냥 현재처럼 75세 이상 그 어르신 교통카드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이와 함께 최대 현안의 하나인 안면도 개발은 일부 지구의 본 계약까지 이미 체결한 상태지만 마스터 플랜을 다시 그리는 국제 공모를 실시할 계획이어서 추진 결과가 주목됩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 당선인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남부 출장소가 어느 시군에 설치될지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시군 간 유치전이 치열합니다. 김 당선인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도청이 대전에서 내포 신도시로 이전된 뒤 충남 남부권의 소외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남부 출장소 설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출장소 유치에는 금산군이 도청의 내포 이전으로 가장 큰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며 설치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가운데 계룡과 논산 등도 균형 발전을 이유로 유치를 희망하고 있어 시군 간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민선 8기 대전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시정 현안과 공약 사항에 대한 당선인 보고와 함께 활동 마무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인수위는 호남지선 고속도로 7km 구간 지하화와 둔산지구 개발 규제 완화 방안을 비롯해 대전 엑스포 30주년 기념 경관거리 조성, 산업용지 500만 평 이상 조성, 보문산 관광 활성화 등 명품 대전 도시정원 추진 방안 등을 당선인에게 보고했습니다. 인수위는 내일부터 백서 작업에 착수해 오는 10일쯤 백서 전달식을 갖고 공식 해단할 예정입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기업 임원과 지인에게 뇌물을 받고 수사 정보를 유출하거나 범죄 사실을 알고도 입건하지 않은 혐의로 충남 모 경찰서 경감 47살 A씨와 다른 경찰서 경감 49살 B씨를 뇌물수수와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뇌물을 준 행정법률사무소장 47살 C씨와 기업 임원 2명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A 경감은 기업 임원 2명에게서 각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골프호텔 숙박권과 한우 등 2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경감은 C씨가 외국인 고용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수사하지 않고 사건을 자체 종결 처리한 뒤 이후 검찰이 재수사하자 수사 사실을 누설한 혐의입니다. 지난해 전국의 첨단 기업 도시인 제2의 판교를 만들겠다며 대전 등 4개 광역시가 도심 융합 특구로 지정됐죠. 1년 이상 기본 계획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황인데요. 이대로 접어야 할지 지역 정치권의 역량 결집이 시급합니다. 서울방송센터 이선학 기자입니다. 지난해 3월 대전 원도심인 선화구역과 대전 역세권 124만 제곱미터가 도심 융합 특구로 지정됐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국토부와 과기부 등 5개 부처가 협력해 판교 제2테크노밸리처럼 도심의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고밀도 혁신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산업과 주거, 문화가 어우러진 공간을 조성해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벤처기업을 유치해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변 중소도시와 함께 발전하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대전 등 전국 4개 광역시가 특구로 지정된 지 1년이 지나도록 관련법은 국회에 계류 중이고 기본 계획조차 없이 지지부진합니다. 전문가들은 도심 융합 특구가 충청권 메가시티와 광역철도, 지자체 사업, 기업과 대학 지원책까지 하나로 묶어야 하는 만큼 우선 정부와 지방정부, 유관기관이 협업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각 부처의 좀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원이라든가 부총리급의 기구, 또 현장에서는 각 부처의 정책들을 융합할 수 있는 좀 특구재단과 같은 그런 새로운 운영기관들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관련법을 조속히 마련해 행정,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만들고 특구별로 특색 있는 산업을 발굴해 중복 투자와 갈등을 예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지방정부 수장도 바뀐 점은 변수지만 새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을 국정 과제로 내세운 점은 다소 긍정적입니다. 다만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 정치권의 역량 결집이 요구됩니다. 도심융합 특구가 지정된 모든 지역들이 힘을 합쳐서 해야 될 일이고요. 이번 정기국회 때 이 도심융합 특구의 특별법 반드시 제정해서 이 특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대전 원도심 발전의 기폭제가 될 도심 융합 특구 사업이 새 정부에서도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프로축구 대전 시티즌 선수 선발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이 임기 마지막 날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 제1부는 지난 2018년 2월 대전 시티즌 선수 선발 공개 테스트에서 자신의 아들을 합격시켜달라는 육군 중령의 청탁과 함께 양조와 시계 등 15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김 전 의장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김 전 의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고종수 전 감독과 에이전트도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형이 확정됐습니다.